자, 어떻게 이제 휴식 시간을 좀 가졌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첫째 시간에는 우리 2020년 2학기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위한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공고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그냥 수업을 듣는다. 또 사회복지 1급 시험 공부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건성건성 하지 말고요. 꼭 이번 한 학기 동안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진짜 준비를 잘 해가지고 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한다. 이런 이제 마음의 가짐도 좀 갖고요.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1급을 따겠다는 그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짐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고 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내년 3월 달에 합격의 영광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뭐 별 관심이 없이 지내다 보면 그런 학생들은 아마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교수님이 하자고 해서 이렇게 억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번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봐서 또 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2년제 전문대 졸업한 그런 학생들은 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전문학사 학위를 이렇게 받았는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전공심화 과정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학사가 아니라 사회복지 학사 학위를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넘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그런 영광을 내년 2월달, 3월달에는 반드시 이렇게 학사 학위도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도 취득했다라는 그런 어떤 보람찬 그런 졸업장을 받아서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그 요번 이거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는 것을 잘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교수님이 안내하는 거 플러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집에서 이렇게 과목별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 실력으로는 무난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게 될 텐데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촛불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9월 3일 이제 오늘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회복지 1급 취득을 위한 그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마음의 다짐도 하시고요. 또 반드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런 굳은 결심도 하시고 목표도 세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내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 시행계획을 가지고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미 카톡이나 또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강의 계획서와 별도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공고문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그 공고문을 보시면서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편리하게 이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PPT를 띄워놓고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이나 또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준 자료를 잘 참고를 하셔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2020년 제18회거든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시험 본 것은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제19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2006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을 했으니까요. 저는 4회 때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2003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요. 제가 2006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4회 국가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18회니까요. 올해가 이제 18회니까 내년에 이제 19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문은 2019년 11월 8일 날 시행 계획이 공고가 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시행되는 작년에 공고된 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아마 올해 이제 2020년 11월경에 이제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이 공고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이 공고가 될지 안 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도 수시로 보건복지부에 좀 들어가거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서 한 10월 무렵에 이 국가시험 시행계획이 공고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함께 공유를 하고요. 그때 봐서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18회 변경사항 안내 이렇게 있는데요. 경남지사에서는 그동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못 봤나 봐요. 안 봤나 봐요.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는 경남지사에서도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포 지역에 시험장이 개설이 된다 하는 내용들을 공지를 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이제 여러분들부터 2021년도에서 변경된 사항을 미리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변경 전에는 원서 접수 기간 축소 및 특별 추가 접수 기간 도입을 하게 되는데, 변경 전에는 10일간 원서 접수를 시행을 하고요. 특별 접수 기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때부터 2021년도에 이제 시행되는 것부터는 5일간 원서 접수를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접수 기간을 도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 변경 사항을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시행으로 인해서 원서 접수 기간 축소 운영 및 수험자 응시기의 보장을 위해서 특별 접수 기간을 도입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 추가 원서 접수는 환불 기간 종료 후에 환불 취소로 발생한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가 되니까요. 사정에 따라서 조기 마감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기간에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관계없이요. 여러분들은 이제 2021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도 국가 시험 제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 그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면요. 5일간의 원서 접수가 시행이 되니까 미리미리 저도 잊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수시로 보건복지부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시행 공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늦지 않도록 한 5일간의 원서 접수 기간을 준다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접수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 시험도 잘 보고 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변경사항 중에서 국가 전문자격 시험 신분 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이 변경이 되는데요. 시험 당일날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당해 시험 정지, 퇴실 또는 무효 처리가 되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미리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고요.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시험장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니까요. 이 부분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지품 정리 시간, 그래서 수험자 교육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지정 장소로 제출 이후에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 불가, 그리고 물품을 소지하고 착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험 정지 및 퇴실 또 무효 처리, 0점 처리를 하니까요. 절대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 변경 지침은 2021년 1월 이후에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부터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하셔야 되고 전자통신기기 지참을 하시면 안 된다. 시험장 반입 원칙 금지 원칙이다 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서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 정지, 퇴실 내지는 무효, 0점 처리를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일정과 시행 기간은요, 나중에 이제 2021년도에는 요 일정이 좀 상이하겠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요, 원서 접수 기간은 아까 이제 18회까지는 10일을 주지만 이제 여러분들 19회부터는 이제 5일간 준다 그러니까요. 요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략적으로 한 12월 9일부터 12월 18일 요 어간이었으니까요. 아마 2021년도 이제 시행될 때도 얼추 요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0년 한 12월 요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시험일은 요번에 18회는 2020년 2월 8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이제 되는지 이것이 이제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시험일은 한 2월 달 정도에 시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합격 예정자 발표는 2020년 3월 11일 날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인데요. 일단은 합격 예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응시 자격이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 이제 4년제를 졸업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사회복지 경력, 그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심화 이제 1, 2학년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해서 학사학위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시 자격 서류 제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4년제 졸업 예정 내지는 졸업장을 여기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은 2월 8일 날 보지만 일단은 응시 자격 제출 서류는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는 이제 뭐 다 졸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월 11일에서부터 3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021년 뭐 3월 11일서부터 3월 25일 뭐 요 어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을 이제 요때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격 예정자 발표 이것은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고요. 여기다 플러스 응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 예정자와 응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총합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이제 4월 달 정도에 여기 올해는 18회 국가시험은 2020년 4월 8일에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시험 결과와 응시 자격 조건이 부합되면 최종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미리 이제 2020년 이제 2월 8일 날 시행된 이제 제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 시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자세한 사안들은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도 가끔 여기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Qnet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시험 시행 지역은 전국의 12개 지역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 지역본부 전문자격 시험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여기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요 서울 지역과 경기지사 여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 선택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시험 시간과 시험 과목인데요. 요것이 제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숙지를 해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험 과목은 총 8과목이에요. 8과목. 그래서 인행사, 그 8과목이에요. 그래서 좀 다음에 살펴보고요.
문항은 20문항, 200문항이고요. 배점은 한 문제당 1점. 그래서 총점이 200점이고요. 문제 형식은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객관식 오지선택형이에요. 그래서 5개 보기를 두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교수님 때 그 1급 사회복지사 시험 때하고는 굉장히 쉬워졌더라고요. 교수님 때는 뭐 지문이 굉장히 길고요. 그거 지문을 읽는 동안에 시간이 다 갈 정도로 뭐 너무 촉박해가지고 선택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한번 오래간만에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저런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굉장히 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때는 한 10 내지 한 15% 정도 합격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요거 이슈앤 사이트 요걸 보니까 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결과가 합격률이 33.21%예요. 그리고 합격자가 8,457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험이 어렵지가 않고 많이 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노력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1교시예요. 1교시, 2교시, 또 3교시 이렇게 우리가 그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교시는 사회복지 기초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과목, 필수 과목 우리가 10과목 중에서 사회복지 개론하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8과목이 이제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인데요. 우리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 이렇게 2과목이 사회복지 기초 과목으로 여러분들께 1교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입실은 09시에 해요. 9시에 입실을 해서 시험 시간은 9시 반서부터 10시 20분까지 50분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행사가 25문항이죠. 사회복지 조사론이 25문항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1분에 한 문제를 푸는데 교수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수님이 볼 때는 그 지문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그거를 읽는 시간만도 막 1분 이상이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최종적으로는 다 문제를 못 푼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하여튼 상위권의 그런 점수를 맞아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이제 뭐 다음 주서부터 아니면 또 요번 주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론 그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뭐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요 기출 문제를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4개년도에 있는 그런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는 사회복지 실천인데요. 사회복지 실천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3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3과목이기 때문에 자, 이제 10시 20분에 끝났다가 20분 휴식을 하고요. 10시 40분에 입시를 해서 시험은 10시 50분서부터 12시 05분까지 75분간 이게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25문항, 25문항, 25문항 해서 75문항이거든요. 그래서 1분당 한 문제씩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교시는요, 복지정책과 제도예요. 복지정책과 제도. 그래서 과목은 여러분들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이렇게 세 과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3교시는 점심시간을 하고요. 12시 50분서부터 입시를 해서 이제 13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14시 15분까지 75분간 이게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안배를 잘 한다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행정론하고 법제론을 미리 또 이렇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사회복지 실습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요 사회복지 요거죠. 사회복지 실천론 과목하고 이제 요 사회복지 정책론하고 아니 사회복지 법제론에 대해서 세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문제 풀이도 하고 또 이론적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요와 관련된 정보는 수시로 기출문제, 1교시 기출문제, 또 2교시, 3교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우리 수업과 별도로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 또 법제론 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는요. 시간 연장 수험자에 대해서는 뭐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가 1.2배 시간 연장을 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대상자가 있고요. 응시 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대상자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 시간표와 일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고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수험 과목과 시간 이것을 잘 시간을 안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인데요. 자, 여기 시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 예정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 과목 4할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교시에 인행사 과목하고 조사론 이렇게 두 과목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각 과목별로 4할이 아니라 이 50문항 중에서 4할이에요. 그러니까 40%를 이상 득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서 75문항 중에서 40% 이상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3교시에서도 75문항 중에서 40% 이상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교시, 2교시, 3교시 이 전체가 40%를 이상 점수를 정답을 맞히고 그리고 전체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수님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예를 들어서 30점이 맞고 사회복지조사론이 한 70점이 맞았다. 이러면 모든 과목이 다 잘 봤다고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됐어요. 과목별로 40점 이상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이 없이 이 인행사 플러스 사회복지조사론 이 과목을 통틀어서 50문항 중에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 좀 자신이 있고 사회복지조사론이 좀 자신이 좀 없다. 그러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사회복지조사론은 그냥 보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0% 이상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40%만 1교시 40% 넘고 2교시 40% 넘고 3교시 40% 넘으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2교시에서 합친 점수가 50점이었어요. 그러면은 40%를 넘었으니까 되는데, 그러면 3교시에서 여러분들이 거의 9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2교시에서 부족한 점수를 좀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항이 200문항인데 200문항에서 120점 이상만 받게 되면 여러분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죠. 200문제 중에서 120문항 못 맞히겠어요? 이 정도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합격 기준 결정을 하는 기준 요것만 잘 명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데 많이 또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수시로 중간중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 심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 처리가 돼요. 아까 이거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심화 과정 졸업장만 있으면 시험 응시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는 합격이 취소가 돼요.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항은 요거예요. 시험 구성이 시험 과목 수가 8과목, 문항은 200문항, 배점은 한 문제당 1점. 그래서 총점이 200점 만점이다. 그리고 문제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요. 일반 수험자 시간표 1교시 또 2교시 3교시 이렇게 요 사안에 대해서 꼭 요 시간과 또 과목 또 문항 수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합격자 결정 기준 요 세 가지죠. 그래서 과목당 4할 이상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을 꼭 해야 되고요. 부적격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된다는 거, 요 사안들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 2월 8일 날
실시된 18회 시행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이것은 이제 뭐 실제 여러분들이 보는 2021년도의 시행 계획은 아니지만 이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또 교수님이 일일이 좀 설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 카톡방에 올려준 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시는데 미리미리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나도 반드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또 교수님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년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한 기념으로 한번 파티 한번 열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학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첨부 파일로 올려드린 사회복지 실천론만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2020년 사회복지 실천론 문항을 25문항을 반드시 풀어가지고요. 정답을 기재하신 다음에 그 정답 기재한 것을 저희 교수님 메일로 전송을 하시면 제가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전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